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므로 지금 집값과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집값이 반등하고 하락폭이 큰 곳들은 상승 반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여름에는 예전처럼 폭등장이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름 이후 2차 폭락이나 장기 하락이 없이 2020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현금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대폭락이 진행되기가 무섭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보실래요? 자, 현금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강남 3구 노원 등 상승세. 이처럼 뉴스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자, 현금이 예전에는 이제 바닥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현금을 모았죠.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졌고 하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는 타이밍이 된 거 아니냐. 먼저 금리 인상은 끝났다. 솔직히 끝났다고는 표현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불안하긴 합니다. 기준금리 사실상 종결. 아마 여름 이후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 신용금리. 이미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이죠. 대폭 지금 떨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는 뜻이죠. 그 증시는 지금 계단식으로 반등하고 있어요. 자, 2100까지 떨어졌던 게 2500까지 찍고 올라왔다면 이제 고점인 33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의 신호탄으로 봐도 됩니다. 증시 반등으로 본다면. 자, 여름부터 폭등한다. 자, 부동산 추세적 흐름을 보면 지금 1월달 바닥을 찍고 쭉 계속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아마 5월 정도, 다음 달 정도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7월달 정도면 이 추세라면 폭등. 예전에 2015년부터 21년 7년 연속 여름에 폭등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럼 이게 또 재현될까요? 22년 소폭 거래 하락. 그러니까 소폭 거래로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올라갈 때도 지금 거래량은 적다고 하지만 소폭 거래로 얼마든지 폭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네요. 자, 이번에 부동산 주식 투자. 물가 급등하고 집값 하락으로 실질적인 거품이 많이 내려온 상태다. 단순하게 집값 떨어진 것만 볼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집값이 싸 보인다. 아파트 고점 대비 20에서 50%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코스피 3,300짜리가 2,100까지 갔다가 이제 추세선에서 조금 올라온 2,500선이라 역시 매력적이다. 즉 현금보다는 현금은 위험하니까 자, 부동산이나 주식을 잡아라.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자, 아파트 반등한다. 반등 징조 주요 지표 실거래가. 거래량 반등 기조에 살아나는 서울 아파트. 자, 반등 징조 금리가 지금 꼭지다. 하반기 때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자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해외 집값, 자, 중국 3월 달에 뛰었어요. 호주도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뉴스가 나오죠. 자, 주요 지표, 거래량 1에서 3월 1,000건씩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매매 심리지수, 한국부동산원이 됐든 KB가 됐든 심리지수는 바닥을 치고 지금 아직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쪽으로 턴을 많이 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층이 매입하고 있죠. 2030. 자, 실거래가 볼까요? 실거래가가 뛰어야 진짜 뛰는 거지.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오히려 상승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이나 호가. 매물은 늘어났는데 호가가 더 많이 껑충을 뛰어버렸어요. 이 매물이 늘어나면서 호가도 뛰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원래 매물이 줄면서 호가가 뛰는 거잖아요. 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서울은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됐습니다. 무려 1%대에서 0.07 이제 완전 소수점까지 왔어요. 거의 90% 회복. 아직은 플러스는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숨 넘어가게 쭉 안내를 한 게 바로 지금
일부 전문가들 그리고 뉴스 기사들 폭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렇지만 자 그럴싸했잖아요. 제가 쭉 읊어드렸던 거 보면 사실이라든가 또는 그 과정 자 이것들 때문에 집값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승을 요하는 중요한 것으로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너무 지금 벽이 커요. 어떤 벽이 지금 있냐. 고금리 설령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할지라도 금리가 아직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뭐 경제 위기는 안 터지더라도 경기 침체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요 절대 집값이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기론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금융 불안, 막 은행권이 지금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건설사 부도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자, 부동산 거품이 만약 아까 뭐 물가가 뛰었으니까 꺾였다. 그러기에는 아직도 너무 비싸요. 집값이. 그럼 PIR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거품이 심하다. 그리고 전세, 미분양, 해외 집값이 일부 뛰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랑 같이 흘러가는 나라들 뭐 하나 해결된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요인들이 해결된 게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세부적인 지표, 거래량이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시세가 지금 완전히 턴했습니까? 심리가 아주 좋아졌습니까? 공급이 적습니까? 경매, 땅값, 이 지표가 집값 상승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땅값도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사이클 아직도 멀었죠? 3년에서 5년 빠지려면 자 능력이 있습니까? 집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드는 사람들이 많나요? 자, 이 자문자답을 해봐도 도저히 올라갈 건덕지가 없는데 지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파트 매입 아주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추가 하락. 역대 지금 270만 원 물량 폭탄도 나오고 있지만 추가 하락. 지역별로 1, 2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 2년 추락하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빠질 거예요. 추가 하락. 자, 바닥 반등 신호도 지금 미흡합니다. 아마 플러스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래량 없이 그냥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에 매입을 해야 하는데 바닥이 지금 미흡해요. 50% 폭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30% 하락 플러스 추가 하락 20% 하니까 장기 하락도 조심해야 돼요. 추가 폭락만이 문제가 아니라 2010년에서 2019년 경기도 70% 이상이 10년간 하락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신도시 물량까지 나와버리면 확실해요.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또 장기화되면요. 집값 장기 하락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40% 폭락을 해도 장기 하락하게 되면요. 오히려 50에서 7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작정 떨어졌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인구도 감소되고 공급 과잉 등으로 회복이 불능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위험 요인 많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산업체도 없어요. 아니 먹거리도 없는데 자꾸 집을 짓는다고 집값이 뛰겠습니까? 즉 회복 불능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현금에 대한 개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지금 준비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자,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현금을 모아야 돼요.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요. 자, 출금이 보장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세 흐름하고 입지 매물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은 지켜만 봐도 돼요. 자, 투자 파악, 매수 금액, 본인하고 자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돼요. 자산 관리, 자산 점검, 수익 비교, 자,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좋은지 지금은 전략적으로 짜놓는 게 중요한 거지 직접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 상담, 경험이 부족하거나 수익 창출을 꼭 하고 싶거나 과거에 실패를 했거나 한 사람들은 상담을 받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넘어가면 이제 현금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이면 평생 거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거지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인구 감소, 공급 폭탄으로 손실을 볼 곳들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그래도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무주택은 물가 상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자, 그래도 뭐라도 들고 가는 게 좀 덜 뛰더라도 유주택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입지 선택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물가는 계속 뜁니다. 자, 부동산도 폭등을 해요. 남들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내가 무주택자면 나는 거지 되는 거예요. 진짜. 임금도 올라가요. 월급도 뛴다 이 말이에요. 자,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현금만 보유하면 평생 가난해진다. 거지 된다. 자, 20년간 저축, 부동산, 우량주식, 그 다음에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예 팩트로 보자고요. 현금 저축 2000년에 2억이었던 사람이 자 2021년 돈을 불리고 잘 됐을 때 이거 얘기입니다. 또 본인이 단순하게 이자로만 이렇게는 안 가고 이제 계속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집은 안 샀으니까. 자, 대략 7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까먹지만 않으면. 그런데 서울 부동산 보세요. 자, 2000년에 2억, 2010년에 7억, 2021년에 18억. 어떻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자, 물론 서울이 안 갖고 있고 지방이 갖고 있어서도 뭐 12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따라왔겠죠. 어느 정도. 8억이든. 얘보다는 낫습니다. 현금보다는. 총액 우량주, 5위권 이내 우량주. 이건 중요한 이유가 주식하게 되면 패가 망신 잘못하면 해요. 그거는 거의 쓰레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중독되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그냥 뭐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우량주 5개. 얘들 평균을 봤더니 얘들도 꽤 뛰었어요. 12억 이렇게. 결론적으로 집을 안 잡고 저금만 하는 사람보다는 투자하는 게 낫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매수해야 집값이 뛰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매수 안 하고 있어요. 잘 지켜보자고요. 자, 4050 세대가 2030보다 더 많이 매수해야 돼요. 부동산의 핵심 주체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매도보다 매입이 증가해야 하는데 반대가 됐죠. 아무튼 파는 것보다 사는 사람이 늘어났을 때 다주택자가 자, 이번에 법인도 매입을 해주는 거. 소액을 여러 채 잡든지 어쩌든지 그래야 집값이 뛰어요.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투자하는 거. 서울 사람은 지방으로, 지방은 서울로 이렇게. 그러면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늘어나야 또 외국인도 그렇고 갭 투자가 핵심입니다. 전세가율이 좀 아직 너무 낮죠. 좀 올라와야 돼요. 한 10%는 뛰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 올라와서 갭 투자가 늘어나야 집값이 뛰는 거예요. 자, 부자들이 매입해줘야 합니다. 지금 부자들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든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여러 개 채를 간에 자,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 이게 집값이 뛰는데 누구 매입하는 거 있어요? 지금 초보자들 2030 생애 최초 순수 내 집 마련. 자, 이제 아파트로 떼돈 버는 과정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1단계 저축을 해야 돼요. 목돈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 현금을 확보하겠죠. 이제 저축을 했으니까. 자, 타이밍 판단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폭락장에 매입해야 돼요. 이게 1억밖에 없든 2억밖에 없든 3억밖에 없든 5천밖에 없든 본인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 파는 걸 인내해야 합니다. 꼭지에서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상중 언저리에 잘 보시고 어깨 정도 왔다 그러면 던지세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꼭 던지세요. 너무 발바닥, 너무 머리 꼭지를 고민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쳐요. 자, 지금부터 매수하면 위험한 부동산 5가지. 솔직히 뭘 매수해도 지금은 위험한데 특히 위험한 거, 가장 위험한 게 1번 이겁니다. 강남 또는 지역별 고가 비싼 아파트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 대상, 강남, 지역별 비싼 아파트 원이 금액이 큰 만큼 지금 들 떨어졌어요. 얘들이. 만약 2차 하락이 오게 되거나 장기 하락이 오면 얘들이 폭락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3, 4, 5년 차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강남이었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이 위험합니다. 왜? 지금 대상, 재건축, 재개발 지금까지 버틴 것들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폭락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원인, 하락장 속도도 늦고 갭 차이도 큽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 전셋값하고 매매가 차이도 커요.
자, 고가 분양 아파트도 위험합니다. 전국의 모든 비싼 아파트 분양. 자, 기존 집값이 떨어지는데 얘들인들 버티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추락하겠죠. 나중에 플러스가 되더라도 먼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가는 거죠. 하락폭이 적은 것들이 위험하죠. 하락폭이 큰 것들은 더 떨어져봤자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별로 안 돼가지고 하락폭이 적은 아파트는 자, 거래가 안 되거나 마이너스 20% 이내로 고점 대비 떨어지는 아파트들 덜 떨어져서 추가 폭락을 하겠죠. 장기 하락 아파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지가 안 좋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아파트들은 장기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경기, 인천, 지방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이딴 것들은 앞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땅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땅 빠지고 있어요. 만약에 장기 폭락되면 땅은 10분의 1 토막될 수도 있어요. 일본처럼. 원인, 공급 과잉,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자, 이제 시계가 마침내 이 위험시로인 12시를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품이 빠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겠죠. 지금은 하락 요인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시적인 반등장입니다. 추가 폭락이든 장기 하락이든 한 번은 휘청거릴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